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너무 눈치를 많이 본 내가 조금 한심스럽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내가 눈치를 너무 많이 안 봐서 또 뒷말이 나오고 또 일이 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눈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말이나 글로써 의사표현을 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전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봤을 때 비언어적인 표현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실제로 말을 했을 때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제스처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어떤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눈치를 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호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상대가 진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고 또 정서적으로 아니면 뭐 어떤 감정적으로 또 객관적인 뭐 일을 같이 한다든지 뭐 이럴 때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맞춰주기 위해서 이 호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눈치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이 사회적 동물이기는 하나 각각의 어떤 성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개인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조금 성격이 좀 독특하다 이러면 사실은 만나자마자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럼 내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를 파악함으로써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치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나의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그 상대도 되지만 어떤 분위기 전체, 그래서 이 상황이 안전한가,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 실수하지 않는 행동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고민할 때 우리는 눈치를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 눈치를 보는 건데, 이게 과해졌을 때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불안이나 어떤 긴장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고 내가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질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지나치게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또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발달 단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춘기에 들어서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해요. 인지 영역이 발달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 사랑, 우정, 그 다음에 신, 나, 자아, 뭐 이런 식의 개념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어떤 사고력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렇게 되죠. 이럴 때 생기는 어떤 인지적 오류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가상의 청중이라는 오류가 생깁니다. 가상의 청중은 자기 자신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오류예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이 중2병들 걸린 여학생들 보면 어때요? 집 앞에 편의점을 가도 화장하고 그다음에 머리에 이렇게 롤 같은 거 이렇게 묶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뭐 이러고 나가죠. 네, 그것이 그 시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과도하게 자기가 주목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연극 무대에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런데 이런 성격이 요 시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거의 평생을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직업적으로 보면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고요. 또 외모가 직업에서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업종,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직종들이 이런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내담자분 중에서도 승무원분이 계시는데 이런 성격을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눈치를 보게 됩니다. 예쁘고 건강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날 자꾸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셨죠? 자, 두 번째는요, 유전적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민감성이라고 해요. 이것은 타인과의 정서적 애착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적 그 보상 신호가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표정, 제스처,
그다음에 느낌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것에 반응을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예민한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들의 피드백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이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이거는 기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리 검사 할 때 TCI라고 있어요. 여기서 검사를 해보셔서 만약에 내가 사회적 민감성이 좀 높게 나온다. 그러면 내가 좀 예민하구나.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나 뉘앙스를 파악하는 능력이 조금 발달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잘 안 고쳐집니다. 기질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내담자분 중에도 아나운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일을 너무 잘하세요. 근데 그날 방송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FD가 뭘 어떻게 나한테 표정을 잘못 진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은 것 같고 국장님이 인상을 쓰고 가셨는데 저 때문인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매번. 네, 일은 너무너무 잘하세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본인은 매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상담을 한 분인데 못 고친다고 했어요. 대신에 그러고 난 다음에 빨리 잊어버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빨리 잊어버리고 다른 거, 내가 힐링할 수 있는 거 찾아서 힐링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아지랑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풀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질적인 문제는 잘 안 고쳐집니다. 그러면 이 지나치게 눈치 보는 사람의 원인 세 번째는요, 이 유전적, 그리고 환경적, 경험적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과도하게 칭찬해주고 과도하게 혼을 내고 또 이렇게 자꾸 사소한 거에 지적하고 부모들이 그렇게 키웠다면 이 아이들은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자아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어떤 자존감을 통해서 나의 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페르소나가 곧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왜?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좋은 표현을 받았을 때,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야만 내가 좋은 사람인 것으로 인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학대나 방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성장기에 또 따돌림이나 가스라이팅 같은 이런 트라우마적 사건에 의해서도 이 눈치를 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 과도한 눈치는 결국 불안과 긴장을 유발하고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인을 위해서, 타인과 나를 위해서 사실은 관계 형성을 위해서 눈치를 보게 되는 건데 이것이 과도해졌을 때는 내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를 항상 중심에 두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무엇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상대를 대하셔야죠. 그러지 않으면 결국 페르소나만 남습니다. 누구나 눈치를 보게 되고요. 누구나 사회적 관계에서는 페르소나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면이 전부라면 그 사람의 영혼은 황폐해지고 무가치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면을 쓰되 가면이 얇고 그리고 정말 언제든지 탁 벗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냥 사회적 책임이고 사회적 관계니까. 근데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면 나의 어떤 자아나 영혼은 너무나도 슬퍼지고 가벼워지는 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치료 방법은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됐다. 그것이 직장이든 아니면 사회적 관계든 아니면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눈치를 보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기는요,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소리, 냄새, 또 촉각이 있으면 촉각.
또 전체 뉘앙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견딜만하다, 못 견딜만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감각적인 측면을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왜 눈치를 보는지, 무엇이 불편한지를 자신한테 자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이런 눈치를 보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스스로를 안정시키셔야 돼요. 다 지나간다. 다 나를 위한 거야. 괜찮아.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요. 그래서 자기를 조금 진정시키면서 내 안에 내면 아이, 자아가 조금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상황을 대처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이 눈치를 보는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거절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 페르소나, 저기서는 저 페르소나, 왜 상대가 원하는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력은 했어요. 진짜 욕 많이 썼고 진짜 애를 많이 썼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제 욕을 합니다. 왜요? 야, 나한테는 이렇게 안 됐는데? 야, 걔 그런 애 아니었어? 뭐 이런 식이었어요. 나쁜 짓 한 거 없습니다. 단지 난 눈치 보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제가 일정한 자아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다 틀려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결과는 더 나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미연에 막으려고 그러면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아를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아에게. 그래서 너 괜찮니? 견딜만 하지? 그래.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갈 거야. 그리고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어. 정말 힘들어? 그러면 일어나서 나가자. 이렇게요. 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눈치 보는 성향에다가 또 페르소나 자체에 너무 집중을 한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거절을 잘 못해요. 그러면 오늘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것으로 거절하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심리학에서는요, 긁힌 디스크 기법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LP판이 있어요. 옛날 거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요. 근데 그게 이렇게 긁히잖아요. 그러면 바늘이 그 자리에만 가면 계속 똑같은 음을 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뭔가 부탁이나 뭔가 요구를 합니다. 근데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단호하게 짧게 그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리 부장님이 김대리 이것 좀 서류 좀 해줘봐 이렇게 했다. 뭐 프로젝트 좀 해줘 이렇게 했을 때 저도 일이 너무 많아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부장님이 그럴 거예요. 야, 끝나고 그거 좀 해줘. 막 또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저도 일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이렇게요. 예의 없어 보인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눈치를 많이 봄으로 인해서 에너지는 많이 소모되고 결과적으로 성과도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왜요? 나는 벌써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번아웃 되고 있어요. 눈치 보는 것으로요. 그런데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처리를 해요. 근데 거기다가 거절까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일이나 업무를 내가 처리한다? 그러면 잘 될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도 못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부탁한 그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눈치를 과도하게 보시는 분들은 거절하는 습관을 좀 가지세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주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에 좀 몰입할 수 있도록 나한테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능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반응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또 내가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나 감정이나 뭐 생각들을 유추해서 행동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과해졌을 때는 결국에는
몸도 마음도 정신도 다 나를 괴롭히게 되고 내가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끄는 연습, 네, 툭툭툭툭 끄는 연습,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대화하는 연습을 가지셔야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건강하고 그리고 생산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가 아프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주말 동안 편안히 쉬시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